The KF-21 Boramae fighter jet has successfully conducted night flights for the first time. South Korea's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said the night flight was carried out on March 9, 2023, as reported by Yonhap. DAPA added, all aircraft systems are operating normally. The aircraft's internal and external lighting worked well despite the limited outside light. 얼마 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야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야간 비행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KF-21의 우수한 비행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포착된 KF-21의 특징을 보고 한국은 스텔스기를 만든다면서 그 기본조차 모른다며 깎아내리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KF-21 CJ-3호기와 4호기가 오후 8시쯤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장 활주로를 이륙해 남해 상공고도 2만 피트에서 시속 약 460km의 속도로 1시간가량 날았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이후였고 비행시험에 참여한 KF-21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조명 장치를 켠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CJ-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번 비행시험은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 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항공기의 조명은 야간 비행 때 항공기 간 충돌 방지, 조종사의 계기장치 식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널리 알려져 있는 좌적 운옥의 주익 항공등은 물론 랜딩 기어에 딸려 착륙 시 활주로를 비춰주는 서치 라이트, 그리고 동체와 수직 미익에 들어간 초록색 편대등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서 편대등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두운 활주로에서 푸르게 빛나며 KF-21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궤적을 남기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적이지만 사실은 비행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을 날아야만 하는 야간 비행시에는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 앞뒤나 위아래도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편대등을 통해서 함께 나는 아군기의 위치와 위아래를 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CJ기들한테도 당연히 달려있지만 그동안 공개된 모습은 주간에 시행된 비행시험뿐이라서 해당 부분이 빛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민항기와는 달리 전투기들은 그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것이 독이 되므로 작전 중에는 좌적 운옥, 전멸 등을 끄고 날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편대등을 켜는 것인데요. 편대등은 조도가 낮아 멀리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고 설치된 위치상 지상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근거리에서 편대 비행을 하는 아군기끼리만 이 빛을 보고 야간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유명한 전투기들에도 대부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마다 약간씩 다른 위치와 형태를 보는 것도 야간 비행 훈련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일부 외국 네티즌들이 이 편대등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스텔스기에다가 항공등을 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편대등이 적한테 감지되면 기껏 만든 스텔스 기능이 무색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일차원적인 생각이죠. 편대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도가 낮아서 사실상 바로 옆에서 나는 아군기가 아니라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별당하는 것이 정 걱정된다면 그냥 끄면 될 뿐이죠. 스텔스 성능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RCS, 즉 전파를 얼마만큼 반사시키느냐 한 가지뿐입니다. KF-21의 편대등은 동체에 완벽하게 매립되어 있고 따라서 스텔스 형상의 일부입니다. 편대등의 점화 여부에 관계없이 전파적으로는 편대등은 적 레이더가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기네 제20에도 편대등은 멀쩡히 달려 있습니다. 날개나 바퀴처럼 전투기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품의 하나일 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짧은 식견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헐뜯 들여다보니 제 얼굴에 침을 뱉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영상에서 비춰진 또 다른 모습에서는 KF-21이 오히려 스텔스 성능에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한국의 전투기가 대체 어떻게 저 정도 경지에 도달해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야간 비행 영상에는 활주로 이동, 이륙, 착륙 장면 등이 차례로 찍혔는데요. 이들이 놀란 부분은 다름 아닌 이륙 장면에 있었습니다. KF-21이 이륙하면서 애프터버너를 전혀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이륙할 때에 가장 큰 추진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출기에 보조가 없는 한은 순전히 엔진의 힘만으로 쇳덩이를 하늘로 띄워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진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추력을 이륙 시에 봉헌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전투기 엔진의 진가는 바로 애프터버너죠. 엔진의 배기가스에다 연료를 추가 분사해서 연소시키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더 빠르게 뱉어내면서 순간적으로 출력이 크게 올라가고 엔진 후방으로 선명한 불꽃을 뿜게 됩니다. 이를 두고 애프터버너라고 부르는데 연료 소모량이 매우 많고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할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륙할 때 전투기동과 회피기동을 할 때, 도주할 때 등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잠깐 쓰는 기능이죠. 이 애프터버너의 또 다른 단점은 엔진 후방의 불꽃이 적외선을 방사하고 레이더 전파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흠집을 낸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공개된 KF-21의 이륙 장면에서는 애프터버너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보 시험 비행인 만큼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주거리를 길게 가져가기도 했으며 낮에만 진행해서 불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기도 했죠. 그런데 야간 비행 영상에서는 비교적 짧은 활주거리로 날아올랐음에도 애프터버너의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은 일상적인 출력만으로도 이륙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죠. KF-21은 스펙이 공개됐을 때부터 추력 대비 중량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급 엔진을 사용하는 FA-18에 비해 작고 가벼우며 추력이 비슷한 F-35보다는 익면하중이 작습니다. 덕분에 가속력, 선회 능력, 고바듬각 기동 능력 등이 출중할 것으로 점쳐졌죠. 그런데 KF-21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엔진 출력이 남아도는 나머지 애프터버너도 없이 이륙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복좌 4호기의 시험 비행 장면을 통해 KF-21의 이륙거리가 매우 짧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짧은 이륙거리를 애프터버너도 쓰지 않고 날아오른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 견제가 쉽지 않은 지상과 이륙 직후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실속의 위험이 있어 제대로 된 회피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감지되지 않고 빠르게 발진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이자 현존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도 이륙할 때에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를 이은 F-35 역시도 이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해서 아예 수직이 착륙형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은 매우 훌륭한 피지컬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륙할 때 애프터버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공중에서 순항할 때에도 출력이 남아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추중비를 비롯한 물리적 특성만 보더라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버금가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이륙 장면을 통해서 여유롭게 슈퍼크루징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슈퍼크루징, 즉 애프터버너 없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음속 이상의 초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슈퍼크루징인 것이죠. 이번 야간 비행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KF-21이 예쁜 불빛을 켜고 비행한 것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 껍질 벗겨보면 나날이 몰라보게 발전하는 KF-21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갑지 않은 나라도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은 마치 한국보라는 듯이 KF-21의 야간 비행 3일 만인 12일 자국 항공모함인 산둥함에서 젠15 전투기를 동원한 야간 비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한밤중에 전투기를 띄워서 깜짝 선물을 주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수호이 33의 불법 복제판에 불과한 전투기로 KF-21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말입니다. 중국군의 공식적인 반응 외에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댓글을 쓴 중국 측 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이 항공기의 개발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 무기를 팔면서 조용히 힘을 길러왔다는 댓글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항공기의 조립 능력조차 한국이 가진 적이 없는 줄로 알았다며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다니? 스텔스,
기동성, 슈퍼크루징 및 높은 상황인식 능력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전투기가 됐다 등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한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죠. 한국 전투기의 눈부신 발전에 중국인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KF-21을 발전시켜서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에서 이 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